오늘은 제가 이제 소방 관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을 대비한 설비잖아요. 소방은 불 났을 때 필요한 설비란 말입니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설비가 이제 소방 설비잖아요. 화재 감지가 되고 오동작인지 실화인지 확인을 해서 그 다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서로 뭐 어떤 공유라도 해보겠지만, 사실상 소방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집중적으로 경험 전달을 해주거나 이렇지 않으면 소방 부분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관리의 중점을 어디에 둬요? 울리지 안 하는 거에 중점을 두잖아요. 소방 부분은 이게 울려버리면 골치 아파. 울려버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일단 감지기가 울렸어. 그러면 그 경종이 주경종, 지구경종이 나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환장하잖아.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단 판명을 해야 되는 게, 전기는 딱 나갔어요. 전기는 정전이 되면 바로 정전되면 진짜라는 게 판별되고, 기계도 딱 설비가 섰어. 그러면 진짜라는 게 판별돼. 근데 소방은 감지기가 딱 울렸어. 감지기가 울린 것까지는 진짜예요. 그런데 감지기가 울린 게 주가 아니잖아. 소방은 뭐가 줍니까? 불 났냐 안 났냐가 주거든. 그런데 불 나지도 않았는데 소방서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게 깝깝한 거예요. 소방서에 신고하려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쓰죠. 두 가지 방법. 속보 설비가 있는 곳은 자동으로 그냥 소방서로 신고가 돼버립니다. 자동으로 소방서로 신고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재 속보 설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수신반을 끄면 안 돼. 오동작이 났던 실화가 났던 무작정 경보가 소방서로 가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속보 설비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방서 출동 방해 행위라 해서 찰카락합니다. 찰카락해요. 일반 현장이라고 수신반 설비를 끄면 되느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 감지기가 말썽이야. 이게 오동작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지기에 대해서 불량을 찾아내고 어떤 게 감지기 불량인지 이러한 지식을 찾아내는 실력이 있냐? 없단 말입니다. 없어. 왜? 매일 경험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수시로 오동작하는 감지기가 있는 현장이 있는가 반면 1년 내내 오동작 안 하는 현장이 있어요. 시설 관리하면서 소방 분야에 많이 일들은 하지만 경험을 오래 안 하다 보면 소방 분야의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애매한 것이 감지기가 오동작 할 때마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우리나라 소방서 살지 못합니다. 먼저 신고해놓고 뛰어가가지고 이거 아니네요. 소방서 여기 가짜 오동작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현장에 수신반을 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준을 잡고 근무해요? 울리면 먼저 신고하는 게 아니고 뛰어가서 실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실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감지기가 딱 울리면 수신반에 먼저 가서 뛰어가서 수신반 확인하면 어떠한 구역이 나오는 겁니다. 구역이 나오면 해당 층으로 뛰어가면 연기가 보이잖아요. 연기가 나오고 뭐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찾아야지. 멀쩡한 데서는 아직 불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불 나면 그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신고하면 돼요. 야, 우리는 뭐 그냥 오동작 날 때마다 신고합니다 하는 현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현장도 어떻게 하느냐면 감지기가 동작하잖아요. 감지기가 동작하면 뛰어갑니다. 현장에 먼저 뛰어가서 현장 확인을 먼저 해요. 현장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오동작이면 불량 감지기만 찾아내는 거예요. 불량 감지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불량 감지기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수백 개 넘거든요. 감지기가 수백 개가 넘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2급 현장이 수백 개 넘으니까 수천 개 되잖아요. 감지기가 수천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수천 개 감지기가 하나만 울어도 경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99%가 뭡니까? 오동작이잖아요. 오동작이에요. 이제 오동작은 나는데 비싼 감지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이런 감지기를 쓰잖아요. 그런 감지기를 떼왔을 때 이게 불량 났는지 안 났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불량이라고 써졌잖아요. 떼왔어. 이것도 떼왔어요. 자, 이렇게 불량 난 것이 만약 떼왔을 때 이런 불량 감지기를 떼오면 다시 끼워가지고 현장에 감지기 끼우는데 끼워가지고 뭐 수신반
경종 죽이고 확인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저항을 놓고 감지기를 찍어보라 그럽니다. 이렇게 감지기를 이렇게 찍어보라 그래요. 7.8 메가오음이 나오는 겁니다. 7.8 메가오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찍었을 때 불량인데 7.8 메가오음이라.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감지기, 만약에 뭐 표시가 정상적으로 나왔잖아요. 메가오음으로 10메가오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가오음이 아주 세다는 건 뭡니까? 전기를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 불량이라고 떼왔는데 불량하고 안 불량하고 앞에서 표가 안 나죠. 테스트하기로 재봤을 때는 뭐 메가오음이 나와버리면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불량이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부터 끼워 보겠습니다. 정상을 끼워서 테스트 해볼 방법이 직접 열을 가해 보는 거라. 열을 주경종 릴레이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표시등, 이제 감지기가 동작하면 주경종이 동작하는 것을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서 경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회로를 만들었어요. 정상적인 감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이제 경종이 울려요. 그러면 이것을 끄면 이제 표시등만 일단 들어와요. 이렇게 테스트 설비가 있으면 이게 쉬워. 자, 이번은 불량인 거 똑같은 저항이 메가옴으로 나오는데 불량인 걸 떼왔어. 자, 그러면 이제 불량인 거 하나를 달아보겠습니다. 불량인 걸 달아가지고 이게 멀쩡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 놓으면, 자, 여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끄덕도 안 합니다. 끄덕도 안 해.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이제 종단저항, 여기 종단저항에서 전압을 잰다든가 아니면 여기 감지기 하나 떼서 이렇게 쭉 오는 회로에서 전압을 한번 재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8.46V가 나오는 거예요. 8.46V가 나오면 여기에 종단저항에서 이렇게 재도 전압이 8.43이 나오는 겁니다. 43. 요 감지기가 나빠가지고 여기가 종단저항에 8.43이 걸렸으면 릴레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면 24V 마이너스 8 하면, 24V에 8 하면 16V입니까? 16V면 한 15점 몇 볼트 걸리겠네요. 릴레이의 전압이 이렇게 15점 몇 볼트가 걸리는 겁니다. 15.67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릴레이에 15.67 하면은 릴레이 동작 전압이 24V잖아요. 24V인데 스타트할 때 어떠한 릴레이들은 15V에도 동작하는 릴레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4V짜리 릴레이니까 한 16, 17V쯤 되면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해요. 불량 감지기가 있으면 이 불량이 좀 더 불량이 나면 저쪽 종단 저항 전압은 방금 8에서 7, 6V로 떨어지면은 6V로 떨어졌다면은 여기가 18V가 되잖아요. 릴레이가. 그러면 동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량 감지기는 이렇게 표시도 안 나. 지금 불량 나 있는데 빨갛게 표시 안 나잖아요. 안 나면서 이 자식이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찍어보면 몰라요. 찍어보면 모르는데 불량 감지기가 달려 있으면 내부 저항이 발생되면서 수신반이 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감지기를 저도 이제 찍어봐서 잘 모르잖아요. 판단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판때기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만들어 있으면, 만약 현장에서 고장난 감지기가 왔다 그러면 일단 이것을 딱 끼워보면, 그 다음에 저쪽에 전압 찍어보면, 아, 이 새끼가 불량 났다.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딱 떼버렸어. 딱 떼버렸다. 그러면은 전압이 바로 얼마 나오느냐. 뭐 그럼 여기서 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재도 됩니다. 저걸 하나 뗐는데 8점 몇 볼트에서 15점 몇 볼트로 올라갔죠. 감지기 선로의 전압을 얼마로 유지시켜야 돼요? 20V로, 20V, 15V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15V 나오면 20V 나올 때까지 감지기를 더 떼야 돼요. 이걸 하나 더 떼보겠습니다. 이걸 떼봤어요. 이거 뗐습니다. 자, 이러니까 22V 나왔잖아요. 22V. 자, 그러니까 이 새끼도 불량이라는 거야. 이 새끼도 어느 정도 불량이 났다는 거야.
그럼 이 새끼 불량 나는데 이거 불량 나는 거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이거 작동되는지. 불량 났어. 이것도 불량 났으면 혹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불량이면서 작동이 되는지. 안 하는 거네요. 야, 작동 안 돼. 이게 어느 정도 불량, 내부 불량이 나니까 한번 제가 찍어 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13메가야. 13메가. 메가옴.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이거 하나 달려 있잖아요. 이거 하나 달리니까 지금 22V 나옵니다. 22V 나와. 아주 양호한 감지기라 이거. 그러면 이 감지기는 만약 동작되느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동작됐잖아요. 동작되고 있을 때 릴레이 전압을 만약 DC를 한번 재보면 동작되고 있을 때 감지기가 붙었을 때 전압이 몇 볼트 나옵니까? 19V 나오잖아요. 19V. 19V가 걸려서 릴레이가 동작하는 겁니다. 릴레이가 24V짜리인데 19V. 그러면 18, 17V면 동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동작 중에 종단 저항. 지금 감지기를 다 떼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종단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한번 재볼까요? 4.7V. 4.7V예요. 문제는 여기가 4.7V라 여기는 이미 감지기가 걸려 있고 여기가 4.7V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감지기, 이 온전한 감지기를 하나 달아볼까요? 여기에도 불을 쏘면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작된 상태에서 4.7V잖아. 4.7V면 동작 안 합니다. 동작 안 해요. 이게 먼저 동작해버리면 여기가 4.7V가 걸리면 이 감지기가 동작을 안 해. 이 감지기도 동작하려고 하면은 전압이 얼마? 18V, 19V, 20V가 있어야 전압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지기를 일단 떼보겠습니다. 떼니까 이거 죽었죠.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감지기를 동작시켜 볼 거야. 자, 동작했잖아요. 이게 동작했죠. 빨갛게 들어왔죠. 빨갛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은 여기에 또 재보면 여기 회로가 이렇게 구성돼서 가버리면 이 앞에 전단에는 전압이 얼마 나오느냐. 전단의 전압이 똑같이 4.몇 볼트 나와요. 이게 회로가 구성돼서 여기에 릴레이의 전압이 18V, 19V, 20V 나와버리면 여기에 감지기의 전압은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3.7V. 3.7V. 그러면은 릴레이에 걸린 전압은 지금 얼마냐면 24에 3.7을 빼면 돼요. 20V 걸리잖아. 릴레이 20V 걸리는 거야. 이렇게 동작된 상태에서 멀쩡한 감지기를 달아서 동작을 시켜보면 동작 안 합니다. 네, 동작하질 않아요. 현장에 가서 오동작을 찾는데 실제 오동작을 정상적인 감지기는 오동작하면 여기가 동작하면 절대 다른 감지기는 먼저 동작하면 동작을 하지 않아. 그런데 불량인 경우에 이 감지기가 습이나 아니면 내부 불량, 감지기가 내부 불량으로 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불이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동시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상하게도 감지기가 동시에 동작할 때가 있어. 내부 불량인데 동시에 둘이 불 켜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회로는 감지기가 하나 먼저 동작하면 절대 동작하지 않는다. 이거 먼저 찾아졌잖아요. 어디서 찾아졌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거 딱 찾아졌으면 딱 찾았으면 다른 걸 찾을 필요 없어요. 찾은 자리에서 이거 찾고 바로 여기서 전압을 찍으면 됩니다. 찾은 자리에서 전압을 째면 얼마 나와요? 22V 나오잖아요. 22V 바로 나와버립니다. 찍어서 20V, 18V, 19V, 20V 나오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런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보시든가 만들어 보면 제일 좋죠. 내가 이상 유무 확인하는데 이 떼온 감지기를 여기에서 동작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동작 났어. 이 감지기가 오동작 났어요.
이제 오동장 나서 이제 불 들어왔지 않습니까? 에이? 이제 수신반 경종 울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종 딱 울면은 어떻게 돼요? 경종을 오동장 났으면 빨리 죽여야지. 죽이고 이 찝찝한 감지기를 때 왔어. 오동장 난 감지기야. 오동장 난 감지기. 불량으로 났냐, 뭘로 났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때 왔잖아. 이거 때 왔어. 정상적으로 때 와서 이거를 재도 야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설비가 있으면 보니까 정상적이네.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정상적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다고 때 왔어. 테스트 장비가 있으면 이렇게 테스트 장비가 있어요. 테스트 장비가 있으면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딱 붙었잖아요. 붙었어. 그럼 테스트 해보면 정상적이라. 그럼 두세 번 테스트 해봐서 이 감지기가 정상 붙었다 떨어졌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 감지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불량난 감지기 다시 쓰려니까 이게 찝찝하잖아요. 이게 돈도 얼마 안 해. 그러니까 감지기를 그냥 버리고 새로 사고 하는데 사실상 이 감지기가 완벽하게 불량 나가지고 작동을 안 해버리면 좋은데 이게 애매하게 불량 나면 이게 참 쓰기가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제 감지기가 불량 났을 때 어떻게 이제 확인한다. 이제 저항 같은 거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동장 날 때마다 몇 개 안 나니까 새로운 걸로 달아주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런데 감지기가 없어. 새로운 거 사올 때까지 없으면 새로운 거 사올 때까지 못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일지에 써서 감지기 교체 중 해서 2, 3일 내로 사와서 끼우면 되는 겁니다. 꼭 뭐 감지기 이거 하루 이틀 없다고 뭐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 기록이라는 건 일지에 이제 이런 감지기 불량이 났으면 감지기 불량이 났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 감지기 관리를 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내일 되면 저도 까먹어요. 내일 되면 항상 소방이라는 것은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수신반 우는 게 감지기가 원인이 돼서 우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니까 감지기 관련해 가지고 점검 기술이 참 없으면 참 깝깝합니다. 여기 종단 저항이 있는데 저처럼 노출돼 가지고 그 저항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단 저항을 잘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종단 저항은 저게 왜 달려 있습니까? 종단 저항이 왜 달려 있어요?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달아놨다 한 거잖아요. 종단 저항을 도통 시험을 하려고 하면 종단 저항이 없으면 도통 시험이 안 되죠. 도통, 즉 회로가 구성됐다는 것이 증명이 안 돼. 자, 만약에 감지기를 다 떼버렸는데 지금 저기에 종단 저항을 달아놨거든요. 감지기를 떼버린 상태에서 종단 저항을 달아놓으면 여기에 쭉 회로가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꼭 종단 저항에서 안 찍어도 여기서 아무 데서나 찍어도 종단 저항에서 찍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종단 저항 찾기가 힘들잖아. 그럼 감지기가 다 떼졌다 치면 정상적인 회로에서는 몇 볼트가 나옵니까? 22점 몇 볼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종단 저항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종단 저항을 이걸 이렇게 떼보겠습니다. 떼볼게요. 자, 종단 저항을 떼버린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얼마 나오니까 종단 저항을 떼버리니까 24V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24V가. 그럼 릴레이에는 빵이 걸려버려. 빵. 왜냐면 릴레이는 이렇게 해서 회로가 구성됐는데 종단 저항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제가 새로 싹 깨끗하게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릴레이잖아요. 이 종단 저항이 잘려버리면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에 단자 전압은 24V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잘렸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걸리는 단자 전압은 24V입니다. 왜?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살아있고 플러스도 릴레이 저항으로 오지만 이렇게 해서 24V
차이가 나는데 릴레이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단자 전압은 여기서 쭉 갔는데 종단 저항이 없잖아요. 이게 없어버리면 여기에 단자 전압은 여기 이 자체의 단자 전압은 여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빵볼트가 나와버립니다. 빵볼트가 나와요. 종단 저항이 연결 안 되고 만약 감지기가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감지기. 종단 저항을 연결 안 하고 정상적인 감지기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종단 저항을 연결 안 했어요. 감지기가 정상적이면 24V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완전히 잘려 있다는 거지. 이게 회로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회로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24V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빵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종단 저항이 없어도 회로 구성을 해보면, 회로 구성을 시켜버리면 울렸잖아요. 종단 저항이 없어도 회로 구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저항이, 감지기의 저항이 연결돼 가지고 전압이 얼만큼 뜨느냐. 자, 4.7V. 감지기의 동작 저항을 빼면은 19V.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동작해버리는 거야. 동작해버리는데 감지기를 종단 저항이 없어. 떼버리면 죽어버려. 자, 종단 저항을 끼워서 감지기를 다 뗐습니다. 감지기를 다 뗀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재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자, 22V. 종단 저항이 연결되고 정상적인 회로에서 감지기를 다 떼더라도 종단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22V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선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단선. 자, 여기에 이 회로를 하나 단선시킬 수가 있죠. 이 회로. 이제 이 회로 하나를 지금 단선시켰습니다. 이 회로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오면서 여기 잘렸어. 다 잘렸어. 한 회로가 이렇게 단선되는 거예요. 단선되면 전압이 어떻게 뜨는지 보겠습니다. 24V가 떠. 종단 저항이 회로가 단선되니까 24V가 떠버리고, 그러면 단선 이전, 이쪽은 지금 단선 이후고, 이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회로가 될 수가 있죠. 여기 회로. 한쪽은 0V가 떠버리는 거야. 자, 여기에서 회로가 돌아오면서 단선돼 버리니까 여기에 전압이 형성이 안 돼서 여기는 빵볼트가 되고 나머지 회로 쪽은 24V가 돼 버립니다. 24V가 돼. 즉 종단 저항이 역할을 못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상한 전압 24V 나오는 거. 빵볼트는 회로에 이상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현장 실습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번 이런 실습을 통해서 여기 실험실 실습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지기에 대한 지식을 좀 알 수 있도록 그 소방 부분을 여러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회로가 되어 있으니까 잊어볼만 하면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